먼 옛날 푸르른 산세로 둘러싸인 한국에 옥천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맑고 깨끗한 연못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분에 여느 곳보다 전설과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마을 어느 구석에선 언제나 꽃향기가 피어났고 이로 인해 이곳 사람들은 신들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믿었습니다. 옥천 한가운데에는 월령의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마치 하늘의 은하수를 땅으로 그려낸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보름달이 뜰 때면 물 위에 달빛이 비쳐 별들과 춤을 추듯 반짝였고 이 모습이 장관이라 사람들은 저마다 이 연못이 신령한 존재가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연못에는 월령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령은 고요한 밤 연못가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소원을 빌면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영혼을 가졌을 때에만 바람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소녀 지연은 연못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겪어왔고 소녀의 유일한 소망은 가족이 다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용기를 내어 월령의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밝은 보름달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지연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월령님,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평화와 행복을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지연의 눈에는 애절한 눈물이 빛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더니 연못 위로 월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비한 빛을 발하는 그의 눈은 포근한 온기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월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빌었구나. 너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단 내가 항상 가족을 위하는 마음을 간직한다면. 다음 날 아침 연못가에는 지연이 가져온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 연못가를 자주 찾아와 월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가족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며 이전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옥천의 이 작은 연못가에서는 달빛 아래에서 간절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못가의 신발들은 주민들의 소망의 증거로 남아있으며 월령은 그들을 지켜보며 언제든 그들의 진실한 마음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강진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의 하늘빛 눈동자를 가진 용감한 소녀 수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마을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언제나 두려움 없이 모험을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던 소녀였습니다. 강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밑에는 지진용이라는 전설적인 생물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지진용은 아주 오래전 마을을 지켜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번개가 쳤고 갑작스러운 지진이 마을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지만 지진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이내 전설 속의 지진용이 다시 깨어난 것이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마을이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진용을 만나러 가야겠어. 그러면 마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어려움에 빠진 마을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던 수아는 길을 떠났습니다. 수아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 속에 적힌 지도를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용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전설적인 용암동굴로 향했습니다. 길은 험난하고 복잡했지만 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그녀의 순수한 의지를 알아보고 도와주었습니다. 새들은 앞길을 비춰주고 여우는 안전한 길을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용암동굴에서 수아는 지진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용은 등껍질처럼 단단한 비늘에 덮여 있었고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자고 있는 듯 눈을 굳게 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지진용의 앞에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진용님, 마을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러자 지진용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어서 미처 몰랐구나. 너의 담대함과 순수한 마음이 나를 깨웠구나.
지진용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아와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지진용은 다시는 마을을 흔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아의 용기 덕분에 강진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수아는 지진용과의 만남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었고 마을은 더욱더 하나로 뭉쳐 더욱 아름답고 강건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강진에는 작은 지진들이 몇 번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진용이 이야기하는 작은 알림이라고 믿으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한국에 정선 지방에는 광산이 많아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광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깊은 광산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있었지. 광산의 깊은 곳에는 금빛 여우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여우가 광산을 지켜주는 신령이며 때로는 금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여우를 본 사람은 없었지. 주인공인 어린 소년 지석은 아버지와 함께 광산에서 일을 돕는 착한 아이였어. 지석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던 중사고로 다리를 다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단다. 가족은 점점 어려워졌고 지석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 어느 날 밤 지석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는 금빛 여우가 나타나 그에게 내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속삭였지. 지석은 놀라움에 잠에서 깼어. 그리곤 이 꿈을 단순한 꿈이 아닌 무언가의 암시로 여기게 되었단다. 아침이 되자 지석은 광산 깊숙이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지석은 손전등과 작은 도시락을 챙겨 광산으로 향했어. 깊어가는 광산 속에서 지석은 길을 잘못 들고 말았어. 점점 빛도 줄어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엄습했지. 그때 문득 눈앞에 작은 불빛의 흔적을 보게 되었어. 그 불빛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단다. 지석은 그 불빛을 따라갔고 마침내 커다란 동굴에 도달했어. 그곳에는 전설 속에 나오는 금빛 여우가 서 있었단다. 여우는 빛나는 눈으로 지석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 내 마음에 진실함을 느꼈다. 여우가 말했어. 가족을 위한 너의 사랑과 용기는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단다. 그러면서 여우는 지석에게 작은 황금을 쥐어 주었어. 지석은 그 황금을 받고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어.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손에 느껴지는 황금의 무게가 현실임을 알려주었지. 집으로 돌아온 지석은 그 황금으로 가족을 도와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이야깃거리가 되었단다. 이후로도 정선의 광산에 대한 금빛 우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고 지석의 가족은 근면성과 사랑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 지석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지. 진실한 사랑과 용기는 때로는 상상도 못한 기적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구도 금빛 여우를 감히 의심하지 않게 되었단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해안 마을인 부안에는 바람과 바다가 만들어낸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함께 모래사장 위에 부드럽게 춤추는 바람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운 수산물로 생계를 유지하며 바람이 가져다주는 시원한 공기 덕에 더운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부안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전설은 바람의 요정 바하라와 바다의 영혼 라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하라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으로 마을 사람들을 감싸주었고 라인은 깊고 푸른 바닷물을 지키며 어부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 매우 친밀한 친구였고 함께 부안을 지켜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바다의 밑바닥에서 어둠의 존재가 깨어나 마을에 재앙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존재는 달가스 라는 이름의 거대한 해조류 괴물이었고 부안의 평화를 질투하여 바다를 어지럽히고자 했습니다. 달가스는 깊은 바다 속에서 부안해 어부들이 잡으려는 물고기들을 모두 빼앗아가고 배들을 전복시키며 해일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바하라와 라인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바하라는 더욱 강력한 태풍을 불러일으켜 달가스를 곤란스럽게 만들었고, 라인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달가스를 막으려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바하라와 라인의 도움을 받아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힘을 합쳐 그물을 이었고, 마을의 기술자들은 강력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하라는 덜컥거리는 바람의 소리로 달가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라인은 물고기 떼와 친밀하게 소통하여 그들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했습니다. 결국 라인은 여러 해양 생명체들과 힘을 모아 달가스를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하라는 강력한 태풍으로 달가스를 바다 멀리 날려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달가스가 사라진 후 포안의 바다는 다시 한번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하라와 라인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그들을 기리는 축제를 엮었습니다. 그 축제는 매년 열리는 바람과 바다의 축제로 바다의 풍요로움과 바람의 자유로움을 기념하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도 부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거나 바다의 파도가 잔잔할 때 바하라와 라인이 그들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부하는 바람과 바다가 함께 만들어낸 전설 속 이야기처럼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